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외국민 전형이 특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2021학년도가 되어지면서 학생과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이 변화되어지는 부분, 이게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서 큰 변화죠.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서 지원의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 참 많죠. 그렇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학업적인 상황이라든가 출입국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재외국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달라지는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서류 접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원 자격의 변화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1학년도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2년 특례 또는 3년, 6년, 9년 특례로 특례가 다양화되어졌었는데 이거를 3년 특례로 규격화시킨다. 물론 12년 특례 정규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바뀌는 거는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되어진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등학교 1년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1, 12, 13학년도에 3년 중에서 꼭 1년이 고등학교 과정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미국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9학년이 1학년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1학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의 기준은 반드시 한국 학기를 기준으로, 저희 학제는 12학년제이기 때문에 10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학생은 좀 전에 학생의 이수기간은 4분의 3,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화되어졌고, 부모 또한 학생의 이수기간에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학생과 부모의 자격 주권이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특례가 3년 특례로 표준화되어졌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 붙는 부분은 이 3년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3년을 의미하는 것이냐. 3년의 의미도 연속 3년이 있고 비연속 3년 또는 뭐 통산 3년 또는 비연속과 연속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21학년도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일부 학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내가 대교협에 전화해 봤는데 비연속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지금 일부 학교들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통산 3년이라는 걸 강조하죠. 통산 3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그냥 중고교 과정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3년을 이수한 경우에 3년 특례를 인정을 한다. 이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거는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3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물론 어떤 학교들은 연속 3년만을 고집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는 연속 3년을 비연속 4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들이 5월 중순되어져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세부적인 내용은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이해할 점은 연속뿐만 아니라 비연속 3년도 인정이 되어지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모를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자영업자라든가 현지 법인 근무자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부모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보호자 한 명에게 한 명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부모를 다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 한 명만으로도 재외국민 자격 조건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학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재외국민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부모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별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특징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기타 재외국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일반 재외국민은 외국 근무 공무원 자녀나 외국 근무 상사 주재원이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한 자녀의 자녀나 또는 정부 유치 과학자 및 교수원의 자녀,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전혀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법인 근무처의 자녀나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 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의 자녀나 해외 선교사의 자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로 묶었냐 하면 기타 제외국민으로 묶였어요. 그쵸? 교포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있었고, 기타 제외국민에 해당이 되어지는 현지 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교육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한 자나 해외 선교사의 자녀인데 이 부분이 약간 대학들마다 민감한 부분이거나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식적으로 모집 요강을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만약에 내가 해외 선교사의 자녀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대학들에서는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같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를 재외국민 전형에 기타 재외국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도 기타 재외국민으로 포함이 돼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외국민 자격 조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6년, 9년 특례로 있던 특례를 3년 특례로 규격화시키고 부모와 학생의 자격 조건을 강화한다. 이게 기본 틀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게 3년이라는 개념이 과연 연속과 비연속을 같이 합쳐서 통산 3년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비연속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부모 모두인 경우와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 한 분만으로도 재외국민의 자격을 잡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심, 그 다음에 기타 재외국민에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현지 선교사를 재외국민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5월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연속과 비연속을 같이 인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호자만으로도 재외국민 자격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더라. 그런데 이 보호자는 결국은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여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냥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시면서 계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외국민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생과 모두 다 있긴 했지만 그 목적이 해외 근무나 사업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재외국민으로 자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발표가 되어지면 세부적인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은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우리가 모집 요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휴업 기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하나가 발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 나라에 계시다 보면 나라마다 환경이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휴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류 발급이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1년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국내에서 또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2주간 자가격리 하시게 되어지면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내 대학으로 원서를 쓰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으세요. 또한 해외에 계시면서 해외 대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해외 대학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대학으로 다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과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이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 가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사유서인데요. 사유서. 그래서 각 대학의 사유서를 보면 학기 및 수업 결선에 대한 사유서라고 해서 사유서에 해당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항목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학기 누락이나 또는 학기가 중복이 되었다 또는 월반이 되어졌다, 휴학하게 되어졌다, 조기 졸업하게 되었다, 국내 체류를 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사유서를 작성을 하여서 본인의 사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학생들의 휴교와 휴업 기간에 대한 인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구 자료를 발표했어요. 기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를 하였거나 또는 해외 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기간은
학생의 학교 휴학기간 및 직장 해외 근무자의 휴업기간에 한한다. 적용은 해당 휴업기간은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 시 제출기간 등으로 인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나의 본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를 하였거나 휴업을 하였거나 등으로 인하여 자격기준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그것을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온라인 수업 등이 대학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나라에서 진행이 되어진 온라인 수업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되어진다면 온라인 수업도 정상적인 학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하죠. 왜냐하면 여러 나라마다 학업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출되어지는 서류뿐만 아니라 학제의 차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데 거기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서유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제 정상적인 학업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소명하게 되어지면 자격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의 체류나 근무 기간 또는 자격 기준 서류 준비로 인해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소명서를, 사유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유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발행이 되어진 또는 인정이 되어질 만한 이런 소명서를 같이 제출하시게 되어지면 사유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자격 조건에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명하게 되어지고 입증을 하게 되어지면 일부 인정이 되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올해 12학년에 여기 대학을 원서를 쓰기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지금 학교가 11학년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학기가 개학을 못 해가지고 결국 1년은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고등학교에서 관련이 되어진 자료를 소명을 받아서 대학에 일단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1년 전체가 다 만약에 학교가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학업으로 인정을 되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그거를 다 인정을 해줄지 인정을 해주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내가 자격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재외국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이 되어진 사유나 소명서에 대한 제출 그리고 그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이해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기 및 결선 수업에 대한 사유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사유서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유서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고등학교에서 발행이 되어진 소명 자료가 있다면 훨씬 더 사유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7월 20일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서류를 다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학교에서 발급이 되어진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또는 영사 확인이라든가 아포스티 확인 같은 것들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런 것 또한 사유서를 통해서 본인이 어려운 점들 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하시면 인정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외국민 전형이 올해 2021학년도에 여러 가지 전형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대학들마다 이런 전형의 변화도 약간 좀 발생이 되어져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서류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하고 난 이후에 1단계에서 지필고사를 보고 난 후에 2단계에서 면접고사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면접고사가 폐지가 되어지고 그냥 서류평가만 보는 이런 입시의 변화들이 있지만 대부분 재외국민의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실제 지필고사를 보거나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서류 전형으로 원서 전형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대도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으로, 일반 대학도 서류 전형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합격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라든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률이 낮고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 가지고 해외 원격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수업하시는 전문 선생님들과 같이 지필고사 준비를 해외에서 진행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이 벌써 5월 4일인데 대부분 5월 말이나 6월 정도 되어지면 계약을 하게 되어지고 국내로 들어오시면 7월 20일까지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작으면 한 달, 길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6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학년도 파이널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 수업이나 면접고사 수업,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입시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서류 준비하는 부분들, 원서 지원하는 거, 또 국내로 언제 들어오실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작성을 해서 원서 지원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어려운 점들은 해외에 계실 때는 화상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들어와서는 사실 준비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학생이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올해는 일종의 한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신문 뉴스를 난 거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중국계 학생들이 유학을 가게 되고 또 그 학생들로 인해서 대학이 운영이 되어지는데 영국의 중국계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물론 재외국민 3년 특례는 정원이 2%로 재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지만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는 정원 외 선발이라 해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내가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명서를 작성하고 사유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특례 자격이 입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대학에다 어필하시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이 이제 특례가 7월 20일 그 다음에 지필고사나 필답고사를 보는 시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8월달 정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한 2달이나 3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